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죠. 어제 1월 1일이었고 오늘 1월 2일입니다. 나름대로 이제 계획도 세우시고 또 꿈도 이제 가지시고 그러셨을 텐데 새해 세운 이 계획과 꿈이 꼭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2004학년도죠 이제 2003년이니까 2004학년도 교육학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모두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처음 연초에 세웠던 그 의지, 마음대로 마음속에 다졌던 그 의지가 시험장까지 계속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의지가 시험장까지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같이 힘을 합쳐서 올해 꼭 합격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항상 매년 이제 요맘때만 되면 이제 1차 합격자 발표가 되고 이제 2차 준비에 들어가죠. 1차 합격자 분들의 많은 특징 중에 하나가 20점 만점자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1년 만에, 그것도 초수에.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예외 없이 항상 20점 교육학이 20점 만점인데 교육학 논술식에서 만점을 맞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저 한 18점 이상만 맞아줘도 굉장히 잘한 점수예요. 고득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19점, 20점 맞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초수 선생님들 20점 만점자 많이 나옵니다. 올해 혹시 이제 처음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뭐 재수하시거나 뭐 상관없이 올해 꼭 합격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20점 만점을 목표로 하지 마시고 한 18점 이상을 목표로 삼겠다 하시고 20점 나와주면 좋은 거죠. 그렇게 공부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이제 매년 그렇지만 이제 항상 제가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매년 출제되고 있었어. 저도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그렇겠죠. 어쩐지 어쨌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힘을 합쳐서 열심히 공부해서 초수 1년에 이제 19점 또는 20점 만점 받을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제 20점 만점인데도 불구하고 1차 합격에서 떨어지는 선생님들도 꽤 있어요. 전공 때문에. 어떤 분은 전공을 이제 저처럼 이렇게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있던데 전공은 전공 영역이니까 이 전공 선생님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을 잘 골라서 찾아서 이제 설명해 주시면 훨씬 좋겠죠. 어쨌든 이제 두 개 다 전공과 교육학 둘 다 일정한 점수가 나와줘야지 합격할 수 있거든요. 반면 어떤 선생님 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육학 때문에 합격했다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전공은 약간 점수가 비슷비슷했고 또는 자기가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왔는데 교육학에서 이제 앞서가 주니까 교육학 때문에 합격하기도 하고 그런 견인차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이제 우리가 교육학은 저를 이제 믿고 따라오시면 점수는 크게 나쁘지 않게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나눠서 상반기에는 교육학을 좀 많이 투자하시고요.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그렇게 시간 많이 소요한다기보다는 전공에 비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볼 때 예컨대 이제 교육학이 4면 전공 6 정도 이런 시간 비중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전공보다는 이제 교육학에 어쨌든 상대적으로 전반기에는 조금 더 투자를 하고 하반기에 갈수록 전공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상반기 중에 교육학 잘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체 방향 안내해 드리도록 하죠. 공부 방향, 두 번째 공부 방법, 강의 특징, 강의 계획, 자료 안내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부 방향부터 이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죠. 자, 그 전에 아마 저 책 앞에 표지에도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대미한 작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새는 아래에서 나오려고 싸운다. 알은 곧 세계이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새는 신을 향하여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파락사스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새가 알에서 깨어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가 알을 쪼아야만 되는 거죠. 알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새는 작은 알의 세계에서 죽고 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임용시험이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벽에 부딪힐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신 한계를 경험하게 되고 이 한계를 내가 넘어서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그런 기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엄청난 고통과 인내가 요구되고 고통과 인내를 참고 견디면서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 벽을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알을 깨뜨리는 순간 이제 더 넓은 세계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 이제 좀 막히고 어렵고 하는 경우 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순간순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또 더 열심히 하다 보면 그 벽이 깨지고 자기도 모르게 조금 더 이제 높은 단계에서 교육학이나 전공 내용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계속적인 도전과 그런 이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속적인 도전이 있을 때 이런 이제 그 알은 깨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보고 공부하시다 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임용 시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가치 있는 그런 어떤 그 시험 중에 하나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죠. 양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 엄청나게 이제 힘든 고통의 순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일단 각오하고 공부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그만큼 이제 교직이라는 사회가 이제 교직이라는 직업 자체가 좀 가치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만큼의 어떤 고통을 요구한다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고요. 여러분들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깨뜨려 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전통적으로 먼저 보면 이제 줄탁 동시라고 그러죠. 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불을 줄 자고 탁은 쫄 탁자예요. 동시. 그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와야 되는데 그 알 속에 있는 병아리가 이제 부릅니다. 어미닭을. 그러면 이제 어미닭이 그걸 알아차려서 그 적당한 시간에 쪼아줍니다. 그럼 둘 다 쪼아야 돼요. 그러니까 병아리 안에서 알을 깨는 거를 이제 줄이라고 그러고 어미닭이 그 알을 또 깨뜨리는 거를 이제 탁이라고 그래요. 둘이 동시에 딱 떨어질 때 그게 깨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공부라고 하는 거,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학생과 교사 같이 딱 맞부딪혀서 그 학생의 어려운 부분을 해소해주고 그럴 때 이제 그 알이 깨지면서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그 어려운 부분을 해소해 나가고 그래서 교육학도 좋은 점수 받고 전공도 좋은 점수 받아서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아파락사스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면을 종합한 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밝은 부분도 있고 어두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선한 부분과 악한 부분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한 그런 신인데 인간도 어떻게 보면 아파락사스적인 측면이 있죠. 굉장히 선한 사람도 어떤 경우는 악한 부분도 있고 굉장히 약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또 선한 부분도 있고 그죠. 자, 공부 방향부터 보도록 하죠. 출제 경향을 잠깐 보시면요. 관점 추론형이 이제 자주 출제가 됩니다. 관점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책에. 그냥 들으십시오. 오트 시간입니다. 관점을 주지 않고 추론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타일러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의 장점과 단점을 쓰시죠. 이러면 타일러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라는 명칭을 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제 신문에 보면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교육 목표를 설정하는 게 우선시 돼야 되고 교육 목표 설정한 다음에 그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해 나가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 A교사 이렇게 얘기했다. 그럼 A교사가 제시한 교육과정 개발 모형의 장점과 단점을 써라. 이렇게 말해버리면 A교사가 제시한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 뭔지는 없잖아요. 명칭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그 제시문을 통해서 딱 읽는 순간 목표를 강조하고 있고 목표를 중심으로서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해 나가는 방식이구나. 이거는 타일러식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 방식이거든요. 공부를 좀 하셨다면 제시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거는 관점을 주지 않아도 타일러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의 관점을 말하는구나. 이걸 추론할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 제시해주면 훨씬 좋죠. 근데 직접적으로 제시하기보다 이렇게 관점을 추론한 다음에 서술하도록 요구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그 개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상대방이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 때 이거는 지금 얘기 들어봤더니 누구의 어떤 부분과 관련돼 있어. 이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다시 뒤집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타일러식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공부를 했다. 그러면 내가 타일러 방식에 따라서 학교 현장에 가서 교육과정 개발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현장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거니까
우리 임용 그 시험의 최근의 추세는 이 단순 암기보다는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요구하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사례와 직접적으로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 사례 적용입니다. 어쨌든 이론적으로 뭐 그냥 뭐 서술화 이렇게 물어보기보다는 어떤 사례를 제시해주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례를 제시해주고 그 사례에 맞춰서 어떤 개념이나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례에 대한 어떤 그 적용력을 좀 높여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오픈형입니다. 오픈형의 문제가 많이 강화되고 있죠. 작년만 2022학년도만 해도 굉장히 오픈형이 많이 나왔어요. 2023학년도 작년 문제는 오픈형의 비중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예, 그 전통적인 문제 형태로 회귀한 것처럼 옛날식으로 회귀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2022학년도하고 2023학년도 문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비적인 문제 추세죠. 대비. 그러니까 오픈형이 많이 나오면 어떻게 보면 모르겠 제가 볼 땐 초수생들이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수생들은 암기는 좀 덜 돼 있지만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일단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그냥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념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좀 의미 있게 또는 정교하게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암기가 덜 됐다고 생각하면서 자꾸 암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개념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잘 모르지만 2023학년도하고 2022학년도하고 비교해보면 2022학년도 둘 다 물론 이제 20점 만점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 2022학년도가 초수생 만점자가 더 많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 오픈형 문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왜냐하면 오픈형이라고 하는 것은 오픈 엔디드에 답이 없는 거. 답이 없지만 채점하려면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채점 기준표에는 있는데 교과서에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교과서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뭔가 그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라 볼 수 있어요. 내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가상적인 어떤 그 사례의 개념을 적용한다든지 또는 책에 없는 어떤 그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책에 없는 어떤 것들을 활용해서 답을 서술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교과서상에 없는 답이 이제 오픈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오픈형은 굉장히 중요한 게 개념에 대한 이해가 잘 돼 있을 때 오픈형을 잘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대체로 이런 정도의 출제 경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023학년도는 오픈형이 조금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럼 내년은 어떨 것인가? 다시 이 오픈형의 추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그런 예상을 했었어요. 이게 2022학년도처럼 오픈형이 계속 나올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어요. 이 교육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어느 정도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채점도 해야 되니까 2023학년도처럼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또 그렇게 하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또.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2022학년도 식으로도 공부해야 되고 2023학년도 식으로도 공부해야 돼. 다시 말해서 교과서상에 있는 내용 중심으로도 공부해야 되고 또 한 번 더 나가서 오픈형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그런 가상적인 상황에 또 한번 적용시켜보는 그런 노력도 동시에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1, 2월 기본 이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개념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왜냐하면 학문적인 용어 자체가 너무 생소합니다. 특히 이제 뭐 교육대학원에서 이제 또 공부를 하셨던 선생님들은 교육학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더 생소해집니다. 용어 자체가 생소해지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내용은 여러 번 봤는데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 나중에 여러 번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벽이 깨지면서 이게 그때 그런 말이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기도 하게 되거든요. 어쨌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계속 반복해 나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런 경향에 비춰볼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핵심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다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핵심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이해와 암기, 이 두 가지를 다 잡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첫 번째는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이해가 설령 안 되더라도 일단 그렇게 노력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1, 2월에 완벽하게 이해하겠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없습니다. 3, 4월, 5, 6월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더 추가될 수는 있겠지만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해하겠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그냥 어느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암기는 이 초반부터 너무 뭐 그 암기 중심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암기하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교육학 공부를 뭐 1시간 해야 되겠다, 뭐 2시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한두 시간 정도 이해하고 암기하려고 노력하다가 시간이 되면 그냥 암기는 멈추고 다음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암기하려고 끝까지 내가 다 암기해야 되겠다 하면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암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암기 안 된다고 해서 얽매이지는 말라는 거예요.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암기가 돼요. 물론 암기를 잘하면 좋죠. 처음부터 그렇게 욕심을 부리지 말고 이해에다 좀 욕심을 부리고 암기는 시간 정해놓고 외우려고 노력하고 그냥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반복하잖아요. 자, 정교하게 해야 됩니다. 정교하게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정확하고 정교하게 이해하고 정교하게 암기하고 암기할 때는 내 말로 암기하셔야 돼요. 내 말로 핵심 키워드는 있습니다. 그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내 말로 가능하면 암기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게 암기가 더 잘 돼요. 그리고 나중에 답안 쓸 때도 훨씬 좋아요. 쓰기가 편합니다. 교과서상에 있는 내용 그대로 외우면 안 됩니까? 외워도 돼요. 근데 그거 어떻게 다 외웁니까? 다 외우는 사람 제가 보긴 했어요. 아주 특이한 사람이 있더라고. 그냥 다 외워버리더라고요. 완전히 그 머릿속에. 그 물론 이제 초수에 그 합격하신 선생님인데 특이한 사람이 있긴 한데 우리 같이 보통의 사람들은 그냥 다 못 외웁니다.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키워드만 기억하고 내 말로 암기하려고 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육학은 키워드라 하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키워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해요. 의미가 잘. 전공 같은 경우는 키워드가 되게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교육학은 약간 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의미를 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키워드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키워드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개념 활용과 적용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자, 개념에 대한 이해가 끝났으면 이거를 이제 적용시키는 거죠. 활용하고 적용해 나가는 거. 활용, 적용. 그러니까 이 현실적이고 또는 이제 가상적인 상황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내 요 개념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죠. 아까 뭐 간단하게 사례 들었던 것처럼 예컨대 너 교육과정 선생님께 얘기합니다. 내가 좀 전에 타일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타일러 교육과정 개발 모형.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은 타일러 교육과정 개발 모형은 목표 중심으로 교육과정 개발하는 거예요. 목표부터 먼저 설정하고 그다음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관련된 내용을 선정한 내용을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조직, 그다음 목표 잘 달성했는지 평가,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 개발한다 그러면 이제 타일렛식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상적인 상황을 설명해 보는 거죠. 너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일 내가 어떤 내용을 뭐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지를 좀 체계적으로 좀 효율적으로 하려면 일어나자마자 뭘부터 해야 되지? 야, 뭐부터 하긴? 네가 뭐 해야 될 것인지 목표부터 세워. 목표 세웠으면 그 목표 달성에 필요한 뭐 전공이든 교육학이든 그 내용 끄집어 와. 끄집어오고 오늘 내일 해야 될 내용을 범위를 정해. 그리고 그 공부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뭐 저녁에 목표 도달해서 한번 반성해봐. 이런 식으로 계획 세우면 되지 않아? 네가 얘기한 게 지금 타일렛식의 교육과정 개발 방식이야.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학교 현장에 초임 발령받았는데 선생님이 나한테 교육과정을 개발하라고 그러네. 내가 어떻게 개발해야 될까? 그러면 그 부장 선생님한테 제가 교육과정을 어떤 식으로 개발해야 될까? 교육과정 개발 방식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을까요? 부장 선생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어떤 방향을 나가려면 목표가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목표가 없으면 방향이 없어. 방향부터 딱 정확하게 설정하고 나가려면 목표부터 설정해야 되지 않겠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리고 나서 뭐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해 나가는 식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면 되지 않을까?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타일렛식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공부한 내용을 직접 적용시켜보고 가상적인 사례를 항상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거.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많은 생각을 하면 1, 2월에는 가능하면 암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암기보다는 개념을 이해하고 이해한 개념을 다시 여러 상황을 생각해봐서 적용시켜 나가려는 노력을 많이 해보는 게 나중에 엄청 도움이 됩니다.
조금 느리게 가는 것 같지만 엄청 나중에 빨라지고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이 그 온라인 수업을 들을 선생님들 특히 유의하셔야 될 게 이게 그 자꾸 딜레이 되다 보면요 마음이 급해지고 한꺼번에 이제 쭉 모아서 뭐 하루 종일 이제 강의만 듣고 이제 나의 공부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건 절대 금물이에요. 반드시 생각하면서 쉽고 생각하면서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소화가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시간을 확보해서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가는 게 중요하다.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오픈형에 대한 연습이 좀 필요하죠. 이건 이제 교과서상에 없는 여러분들 그야말로 어떻게 종합적인 그런 사고력을 요구하는 부분이라서 어느 정도 좀 연습을 좀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 2월부터 조금씩 해 나갈 겁니다. 물론 이제 오픈형 연습은 이제 주로 이제 사례 연습은 이제 5, 6월에 이제 주로 이제 많이 5, 6월에 그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1, 2월, 3, 4월은 좀 공부를 좀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서요. 하게 됩니다. 일단 오픈형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출제자 의도 그리고 제시문의 어떤 취지 이걸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이런 문제를 냈는가, 제시문상의 취지가 뭔가 그 속뜻을 이제 간파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논점이 있으면 그 논점의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두 번째 그 개념의 의미 범주 안에서 서술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픈형 문제도 채점 기준표가 있기 때문에 채점 기준표에 따라서 채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채점 기준표는 뭔가? 개념이다. 개념이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의 답안을 써야 될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제시문을 딱 읽어봤더니 이런 관점과 관련되고 있어. 이런 관점에는 이 개념을 적용시켜야 돼. 이 개념을 서술해 주는 것만으로도 맞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개념 플러스 이 범주 안에서 조금 더 사고력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을 서술해주고 사고력을 조금 확장시켜주면 되는데 이게 좀 미흡하다 그러면 그냥 개념이라도 충실하게 잘 설명해주면 설명에서 조금만 알파하든지 아니면 설명만 잘 충실하게 잘 해줘도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만점 받으신 분들 작년 2023학년도보다는 2022학년도가 거의 전부 다 한 문제 빼고 다 오픈형이었으니까 그때 어떤 학생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좀 당황스러웠는데 제가 벌써 모의고사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모의고사 때 이제 오픈형 문제를 많이 출제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뭐 학생들이 그 학생이 이렇게 따라줘서 자기 이게 맞는지 뭐 틀린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봤더니 20점 만점 받았더라 이렇게 하시더라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픈형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오픈형 문제가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와 관련되는 관점의 개념을 파악하고 이런 이 개념과 관련되는 거구나. 그럼 개념의 의미를 충실하게 서술해 주는 것만으로도 훌륭하다. 조금 더 이제 그 공부에 실력이 좀 붙으면 이제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내 생각을 가미해 주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뭡니까? 결국은 전부 다 개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개념. 이 모든 문제는 개념에 대한 이해와 암기 이걸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보시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암기하는 것. 공부의 시작이자 끝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 1, 2월에는 개념을 잘 이해하고 정교하게 이해하는 게 제 우선적인 순위다라고 보시고 시간이 되면 암기하려고 하자. 시간이 안 되면 개념에 대한 이해로 족하다. 개념을 이해했으면 항상 곱씹으면서 이 관련된 사례를 한번 가상적으로 내가 생각해보고 적용해보는 연습을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오픈형 사례 연습 예시입니다. 예시. 지금 보면 너무 어려울 거예요. 손도 못 대죠. 공부를 좀 하신 분들도 쉽지 않아요. 이 사례 연습지가 별도로 나갈 거예요. 그냥 한번 보시죠. 간단하게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교육과정의 개념적 의미다라고 했죠. 김 교사가 가진 교육과정 개념적 의미. 김 교사가 언급한 교육 과정에 대한 자신의 기존 관점의 장단점 각각 한 개. 기존 관점이 뭔지가 안 나와 있어요. 명칭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관점을, 이 제시문을 읽고 추론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뭘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뭘 물어보려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교육과정에 대한 개념적 의미와 관련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교육과정을 어떻게 개념 짓는가, 교육과정을 뭐라고 개념 짓는가와 관련해서 김 교사는 이런 기존의 관점을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다시 관점을 바꾸면서 새로운 관점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죠?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된 새로운 관점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뭐와 관련되는 거예요? 교육과정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는가와 관련되는 거다. 이걸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교육과정 개발 모형도 아니고 교육과정 어떤 내용 조직이나 선정 조직 이것도 아니고 교육과정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있는가와 관련되는 부분이다. 엉뚱한 답안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 그 질문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그러면 장단점, 그 다음에 새롭게 관심을 갖게 된 관점에 대한 관점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 방안. 이거 책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없어요. 나는 교육과정을 주로 수업이 따라야 할 혹은 수업을 통해서 도달해야 할 학과 코스로 해왔다. 그러나 최근 내가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된 관점은 교육과정의 의미를 과정에 초점을 두고 이해하는 것이다. 과정에 초점을 둔 교육과정의 관점이지, 그죠? 이 교육과정 라틴의 어원이 쿠렐의 의미를 복원하는 데 관심이 있다. 이 관점으로 이 관점은 이 과정에 초점을 둔 교육과정이죠. 과정에 초점을 두는 교육과정의 관점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안을 찾아봐야겠다. 운영 방안 두 가지 제시해보고, 이 기존의 관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주로 수업에 따라야 할 학과 코스로 이해해왔다. 학과 코스. 이 학과 코스로 이해하는 이 관점은 어떤 관점인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뒤집으면 돼요. 뒤집으면. 과정이죠? 과정을 뒤집으면 뭐지? 과정의 반대, 상대적인 개념은 결과잖아요. 결과. 그죠? 결과. 그러면 결과에 초점을 둔 교육과정의 관점이고, 그 결과 학과 코스로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지. 학과 코스로. 그죠? 결과에 초점을 두고 있더라는. 그럼 결과에 초점을 둔 교육과정의 관점에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가? 이거는 이 전체 교육과정 개념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있어야지 서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어떤 장점이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이거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과정에 초점을 두고 교육과정 운영하려면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가? 이것도 이 관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지 뭔가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쓰는 거지. 그 어느 정도 힌트가 되는 게 이제 쿠렐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니까,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 파이너의 관점을 차용해서 어느 정도 접근해 나갈 수 있다는 거. 파이너의 교육과정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여기다 적용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실마리가 풀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담사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례가 이제 나갈 텐데 엄청 힘들어요. 1, 2월에. 1, 2월에 이 사례를 한다는 자체가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인데,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그냥 어렵더라도 내가 공부가 안 돼서 어려운 거지. 나중에 어차피 봐야 될 거는 건. 한번 그냥 도전적인 의미로 생각하고 한번 본다고 생각하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어렵다고. 1, 2월이니까 당연히 어려운 거죠. 3, 4월 하고 나서도 어려운 부분인데, 그 다음에 애플의 관점에서, 이제 애플의 관점을 주고 있잖아요. 그죠? 애플의 관점에서 온라인 수업이 가져올 문제점 두 가지. 그러니까 애플의 관점에서 문제점이니까 애플이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공부를 하시면. 근데 온라인 수업의 발언제가 방향, 누구의 관점입니까? 애플의 온라인 수업의 방향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채점을 하려면 범위를 한정시켜야 되겠죠? 그 한정된 범위가 애플의 관점이다. 관점. 애플의 의도, 애플의 생각이 반영된 온라인 수업의 방향을 제시해 주셔야 돼요. 책이 없는 거예요. 프린트 나중에 보시면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얘보다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얘가. 왜냐하면 이미 관점을 주고 있으니까. 얘는 관점을 안 주고 있잖아. 찾아야 되는 거니까. 나중에 이제 그 7, 8월부터 이제 모의고사 할 때 그 요령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도. 2022학년도도 그렇고, 2023학년도도 그렇고, 요렇게, 어떻게 접근하는 것인지 그 접근 방법을 알게 되면 어떤 경우는 되게 쉽게 해결이 돼요. 예를 들어서 2022학년도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뭐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온라인 수업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이제 혼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온라인 수업에서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고립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점으로 등장하더라. 온라인 수업에서. 이 고립감의 문제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질문하고 있어. 어떻게? 문제는 개인적으로 혼자 공부하는 거냐, 그죠? 개인 반대는 사회잖아요, 그죠? 사회, 다수. 이런 개념이죠, 그죠? 고립감이니까 혼자니까 혼자서 활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수가 서로 상호작용, 그죠? 상호작용. 어떤 수업을 활용할 때 이 고립감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다수 학생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가능한 그런 수업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 사람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수업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첫째, 2개 제시하라. 뭐가 있지? 온라인 수업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이 가능한 수업의 방식을 활용하는 거예요. 혼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럼 뭐가 있지? 몰라도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협동학습을 할 수 있잖아요. 협동학습. 온라인 협동학습. 그죠? 그 다음에 토론. 토론학습 하다 보면 서로 상호작용 하잖아. 그죠? 그 다음에 또 협력형 프로젝트. 협력하면서 이제 프로젝트 활동하는 거예요. 등등등등. 이렇게 하면 채점 기준표는 뭡니까? 다수가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면서 상호작용이 가능한 수업 방식이면 점수가 들어간다. 이렇게 되겠지, 그지? 예시로 협동, 토론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예를 보면서 이런 기준에 들어오면 이제 점수를 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픈형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여기 적용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뒤집으면 방향을 딱 잡을 수 있고 그 방향에 맞는 답안을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하나의 요령이에요. 7, 8월, 9, 10일을 모의고사 볼 때 이런 연습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2023학년도 문제도 그렇고 2022학년도 문제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모의고사를 풀면서 이렇게 적용해 나갈 수 있게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답안인데 뭐 지금은 의미 없습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공부 계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가능하면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잘 안 지키시더라고요. 중요한 겁니다. 워밍업, 정교화하고 무한 반복하자. 강의를 들은 다음에 곧장 배운 내용을 상기하면서 2회 속독으로 리뷰합니다. 복습.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예습하고 공부해서 들어오고 복습하는 것이 제일 이상적이겠지만 우리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복습이라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면 우리가 쉬는 시간 15분 정도 쉴 텐데 5분 정도 쉬시고 화장실 다녀오시고 10분 정도 복습하세요. 전 시간에 배웠던 거. 보통 한 3시간 정도 수업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시간이라고 해서 1시간 정확하게 60분 수업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 90분, 120분 갈 수도 있어요. 그냥. 다 이제 대학 다니고 대학 졸업하고 하셨던 선생님들이니까 2시간, 3시간 공부하는 건 일도 아니죠. 일도 아니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제 실제 시험장 가보시면 이제 전공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90분이잖아요. 그래서 1시간 반. 1시간 반 동안 꼼짝도 안 하고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지금부터라도 키워 나가셔야 돼요. 1시간 반이니까 2시간 이상은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집중. 물론 처음부터 안 되죠. 안 되지만 조금씩 단계적으로 올리면서 기본적으로 2시간 정도는 딱 앉아 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의지와 집중력이 필요한 겁니다. 어쨌든 1시간 3교시 한다고 생각하시고요. 1교시 끝나고 복습, 2교시 끝나고 복습, 3교시 끝나고 책가방 싸서 집에 가지 말고 10분 정도 복습하고 집에 가기. 이렇게. 이게 진짜 중요하다. 진짜. 오늘 얘기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중요한 거. 1교시 끝나고 10분 빨리 복습. 빨리 복습할 때 그게 복습이 됩니까? 전체 다 내용을 본다는 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복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떡합니까? 다 보려고 하지 말고 강의에서 다뤘던 내용 중심으로 제가 설명했던 내용 중심으로 빠르게 읽고 넘어가라. 빠르게. 속독으로.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암기가 가능하면 하지만 어쨌든 빠르게 10분 안에 끝내야 된다. 무조건 10분 안에 끝내야 됩니다. 그 쉬는 시간 안에. 그 다음에 또 2교시 끝나고 또 화장실 다녀오고 10분 안에 끝낸다. 다 끝낸다. 3교시 끝나고 다시 복습 끝낸다. 예. 그리고 밥 먹으러 간다. 전공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공 강의 들을 때도 어떤 경우는 전공 같은 경우 하루 종일 강의하죠. 하루 종일 강의하면 나중에 집에 가면 너무 많은 내용을 배웠기 때문에 그 복습이 엄두가 안 납니다. 그거. 그리고 머릿속에 남아있지도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쉬는 시간마다 차차차차 복습해 주는 거예요. 예. 나중에 집에 돌아가자마자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복습. 이렇게 들어요. 쉬는 시간마다 복습하고 3교시 끝났죠? 3교시까지 복습 끝났으면 다시 1교시부터 3교시까지 다시 한번 쭉 돌립니다. 두 번 복습 들어가면 두 번. 자,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강의가 월, 화요일 강의 있죠? 예, 수, 목, 금, 토, 일입니다. 일요일. 오전 편의상 3개로 나눌게요. 오전, 오후, 저녁이다. 오전 교육과 강의, 렉처. 화요일 렉처, 강의. 그러면 이제 뭐 우리 강의가 이제 1시 반에 끝나잖아요. 보통 1시 반에서 2시 사이에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이제 뭐 일단은 1교시 끝나고 복습, 2교시 끝나고 복습, 3교시 끝나고 밥 먹으러 가지 말고 복습 10분 복습하고 나가기. 그래서 한 3시부터 뭐 2시부터 3시까지 밥을 먹었다. 물론 밥 먹으면서 복습해야 되겠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눈 뜨면 공부해. 눈 뜨면 무조건 눈 감을 때까지. 눈 뜨면 공부, 눈 감을 때까지 공부. 시험작 1년만 죽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 3시부터, 예를 들어 3시부터 공부한다. 3시부터 3시 30분까지 요 앞에 복습했던 거 있잖아요. 그죠? 1교시 했던 거, 2교시 했던 거, 3교시 했던 거. 물론 복습 하나씩 했지만 다시 10분 단위로 했잖아요. 10분을 3개 묶으면 30분이잖아요. 그죠? 30분이면 좋게요. 그냥. 이렇게 하면 빠르게 다시 복습합니다. 빠르게. 복습 2번 하죠. 복습 1번 하고 복습 2번 하고 2번. 집에 가서 하든 아니 어떤 뭐 도서관에 가서 하든 빠르게 복습 끝냅니다. 그 다음에 3시 30분부터 뭐 또 10분 쉬었으면 10분 쉬도 좋고요. 3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3시간입니다. 3시간. 3시간은 뭐 하냐면 이거 하는 거지. 정교화 하는 거예요. 정교화. 이번에는 수업 중에 언급했던 빠르게 복습하는 거는요. 제가 말했던 것들 중심으로만 복습하는 거예요. 빠르게 쭉쭉쭉 훑어보는 그냥 쭉쭉쭉 이해하면서 훑어보는 식으로 그 2번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는 진짜 제대로 복습하는 거예요. 3시간 정교하게 다시 책에 있는 내용 언급하지 않았던 것까지 다시 한번 읽으면서 물론 내용이 어려워서 3, 4월로 넘기는 내용도 있어요. 넘기는 내용이 있더라도 그냥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만 보세요. 그냥 읽어보면서 특히 수업 중에 강조했던 내용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애가 중심이 되면서 언급하지 않았던 것도 간략히 한번 읽어보면서 넘어간다. 이렇게 쭉쭉 읽어보면서 생각할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때는 사례도 한번 생각해보고요. 사례도 가상적 사례도 한번 만들어보고 간단하게 3시간. 그 다음에 저녁입니다. 저녁은 이제 저녁 식사하시고 전공 공부하러 갑니다. 전공 공부. 이게 3시간이지만 2시간으로 단축될 수도 있어요. 늘리지는 마세요. 너무 저는 교육학에 대한 기본이 너무 안 돼 있어서 좀 늘렸으면 좋겠는데 물론 늘릴 수는 있어요. 늘리더라도 1시간 정도 늘리겠지만 가능하면 늘리지 마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 번 반복하겠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 화요일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강의 듣고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복습하고 빠르게 속도 정교화 복습하고요. 그 다음 수요일이 됐습니다. 수목은 강의가 이제 교육과 강의 없는 날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 리뷰 복습 리뷰 오전 복습입니다. 월요일 내용 수요일 날 하고 화요일 내용 목요일 날 합니다. 이거 시간 많잖아요. 지금 그죠? 오전 한 3-4시간 될 거 아닙니까? 더 될 수도 있고 이때 좀 내가 이때 못했던 거 부족한 거 이때 좀 채우면서 복습해 나가는 거예요. 물론 한 3시간에 4시간 정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냥. 그러면 얼마입니까? 엄청나게 많이 하죠. 그 요때 수요일 목요일에 뭐 하냐면
이 이해하고 이해를 다시 한번 검토하기 위해서 사례를 생각해 보려고 사례. 예, 이때는 간단하게 뭐 한두 개 정도 해보고 넘어가고요. 가능하면 수요일 목요일은 사례를 생각하면서 이게 이 사례가 어떤 사례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가상적인 사례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해 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 저런 상황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 곱씹으면서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곱씹으면서. 그러니까 요 복습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 어느 정도 공부가 좀 돼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몇 번 돌렸으니까 이때 가능하면 그런 사례에 적용하려고 노력하면서 공부하는 거. 이런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 이게 이제 그 정독하는 게 정독. 통독. 빠르게 통독하면서 빠르게 읽어보면서 가능하면 사례에 적용시켜 보려고 노력하면서 그리고 암기도 한번 해보려고 이때부터 이제 암기도 들어가고 사례 적용 암기까지 함께. 암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컨대 시간 딱 정해놓고 그 시간 안에 암기가 안 되면 넘어가셔야 돼. 그냥 넘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오후 시간이 됐죠. 점심 먹고 뭡니까? 전공하는 거지. 전공. 자, 금요일 날 보통 이제 금요일에 하루 종일 전공 수업 있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하루 종일 전공 수업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교시 끝나고 복습, 2교시 끝나고 복습, 3교시 끝나고 복습, 그리고 점심 먹고 4교시 끝나고 복습, 5교시 끝나고 복습, 6교시 끝나고 복습, 그 다음에 집에 돌아가자마자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복습하고 자기. 계속 복습 계속. 그러고 나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야 되잖아요. 그죠? 토요일 날 하든 일요일 날 하든 이때 이제 빈 시간 있잖아요. 그죠? 이때 집어넣는 거 이때 복습 들어가면 돼. 이렇게 쭉쭉쭉쭉. 그 다음에 토요일 날도 전공하세요. 토요일 날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거는 이제 교육학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교육학. 아니면 난 교육학은 이 정도 해도 되겠다 싶으면 이제 전공. 여기는 무조건 전공. 여기도 전공. 전공이 양이 많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은 3분의 1 정도 오전, 오후, 저녁 3개 중에서 한 번은 쉽니다. 하나는 쉬어주세요. 뭐, 편한 시간에 저녁에 쉬든 아침에 쉬든 아침에 늦잠 자든 뭐 이 중에 제일 편한 거 쉬기. 예를 들어서 아침이다. 휴식. 잠을 자도 좋고 영화를 봐도 좋고 놀러 가도 좋고 아무거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나머지 두 개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때 부족했다라고 생각하는 거 다시 한번 복습 들어가는 거지. 부족했다는 거. 이렇게 뭔가 여유를 잡아놔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도 이게 기계가 아닌지라 하다 보면 공부하기 싫은 날이 있어요. 오늘 수요일 왠지 공부하기 싫어. 너무너무 하기 싫다. 그럼 어떡합니까? 가만히 앉아있어도 능률이 안 오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에이 모르겠다. 그냥 오늘은 놀아야 돼. 노는 거나 공부하는 거 똑같은 게 어차피 능률이 안 오르니까. 놀죠. 놀았으니까 어떡합니까? 일요일 날 휴식이 없는 거지, 이게. 그럼 결과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똑같아요. 그죠? 공부하는 거는. 이렇게 뭔가 탄력적으로 계획을 세워놓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온라인 강의 듣는 선생님들은 이제 강의가 이제 월요일 날, 그러니까 화요일 날 올라가죠. 그죠? 이렇게 뒤로 미루면 됩니다. 계획을 이렇게 조금 수정해서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직장 다니는 선생님들은 이게 직장 시간에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으냐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이런 스케줄에 맞춰서 시간을 조금 더 압축시켜서 공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조금 더 줄여서. 대학생 그 학교 다녀야 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학교 강의 시간 다 빼고 나서 가능하면 이런 패턴식으로 공부하라는 거예요. 이런 패턴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을 기준해서 자기의 상황에 맞게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거 다시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합니다. 암기하실 때는, 암기하고 잘 때는요. 그 다음에 이해를 점검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해 점검. 예를 들어서 혼자 이제 공부합니다. 혼자 공부할 때 이렇게 속독 말고 속독은 이제 빨리빨리 넘기는 거고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혼자 이제 복습할 때 한 챕터 또는 일정 분량을 읽었으면 계속 진도 나가기 급급하지 마시고 읽었으면 그 책을 덮고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점검. 타일러 아저씨가 뭐라고 그랬더라? 이런저런 얘기했었지. 그런 교육과정 개발 모형은 내가 생각해 볼 때 이런 장점이 있을 것 같고 저런 단점이 있을 것 같아. 또 뭐
파이너 아저씨는 뭐라고 얘기했더라?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정리하고 넘어가잖아. 꼭 머릿속으로 일정 분량이 끝나면 책을 덮고 반드시 생각하면서 넘어가죠. 이게 너무 힘들어요. 물론 힘들긴 하지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머릿속으로 자꾸 인출해보는 거, 인출. 이거 게을리 하시는 선생님들 많아. 왜냐면 힘들거든. 근데 책 덮고 끄집어낸다는 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근데 꼭 일정한 챕터 끝나면 반드시 이해를 점검하고 넘어가셔야 해요. 이해를 이렇게 복습하실 때 꼭 하세요. 전공도 마찬가지예요. 꼭 하셔야 해요. 자,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습 철저히 하자. 두 번째, 일정한 분량이 끝나면 반드시 머릿속으로 인출, 이해를 점검하면서 넘어간다. 자, 강의 특징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뭐 프린트 받으신 거 있죠? 자료. Thinking Map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구조를 먼저 짭니다. 구조를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이제 덧붙여 나가는 식으로 구조화된 강의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전체 구조를 잡고 해야지 아무래도 내용 전체가 쉽게 와닿을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핵심 키워드로 강조되는 핵심 키워드, 뭘 중심으로 공부해야 될지 핵심 키워드를 강조하고 또 중요한 내용과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변별해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어떤 선생님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합격하신 선생님들이 작년에도 어떤 수업 듣는 선생님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와서 상담하는데 선생님 선배가 합격하셨는데 다 필요 없고 선생님 중요하다고 별표 친 것 중에서 별표 2개, 3개짜리 그것만 해도 충분히 합격한다고 그러는데 자기 20점 만점 맞았다고 그것만 하라고 괜찮을까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괜찮다고 저는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100%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예외 없이 맞았다. 예외 없이. 근데 내년에도 예외 없이 맞다고 말할 수는 없겠다. 이거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올해 합격하신 선생님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올해 합격하신 1차 합격자 선생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1년 풀커리 1년 패키지 끊었는데 시간이 없어갖고요. 다 강의는 못 듣고 선생님 얘기한 1, 2월에 보면요. 중요도 체크돼 있어요. 중요도. 3, 4월에도 강의 내용 보면 체크돼 있거든요. 중요 체크. 요것만 해도 알고 가자. 그게 별표 2개, 3개짜리예요. 저는 그것만 보고 들어갔어요. 근데 20점 만점 맞았어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선생님 또 질문하시겠죠? 선생님 그러면 다른 거 다 빼고 그거만 하면 될까요? 지금까지는 예외 없었다. 그러나 예외는 있을 수 있다. 저는 그게 정답이잖아요. 그죠? 가능하면 다 보시는데 걔를 좀 더 중점적으로 봐달라 하는 거예요. 걔를. 이렇게 뭔가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걸 좀 분별해서 공부해 나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중요 키워드도 이제 안내를 해드리는 이런 이제 강의 특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 계획 보도록 하죠. 프린트볼 잠깐 보시면 이제 프린트볼하고 같이 안내해드리도록 하죠. 강의 계획표가 이제 1, 2월 8주간 진행이 되죠. 1주 보시겠습니다. 교육 과정입니다. 이번 주는 월화 해서 교육 과정 끝냅니다. 일부 덜 끝내면 이제 2주로 넘어가기도 하고요. 2주는 교육 심리, 3주 교육 심리, 교육 방법론 1 이렇게 들어갑니다. 2주 차에 이제 다음 주에 교육 과정에 대한 첨삭 과제가 나갈 거예요. 첨삭 과제 이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 연휴가 있죠. 1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 휴강하고 24일 화요일 이런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24일. 부득이 못 오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하시면 될 겁니다. 온라인으로 말씀하셔서 밑에서 24일은 오전 오후까지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원래 오전 강의인데 식사하시고 오후 강의. 왜냐하면 이제 23일 쉬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주 일찍 끝납니다. 다른 강의보다는 아마 다른 강의는 이때 계속 쉴 거예요. 저는 뭐 23일 해도 되고 24일 해도 23일 자체가 학원이 문을 안 열기 때문에 못 하는 거지. 8주까지 하고 아마 일주 일찍 끝날 겁니다. 일주 일찍 끝나면 다시 복습 한번 해보시면 되게 좋겠죠. 그리고 참 복습할 때 요거 잠깐 제가 안내 하나 더 드리면 1주 강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이죠. 교육과정 복습. 교육과정 복습합니다. 2주 두 번째 주에 이제 교육심리 들어가죠. 교육심리 1 들어가죠.
그 교육심리 1 복습해야 되잖아요. 그죠? 교육심리 1 복습하기 전에 뭐 합니까? 교육과정 복습하고 교육심리 1 복습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주입니다. 3주 교육심리 1 교육방법 1이죠. 교육방법 1이다. 1 이거 두 개.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이제 월요일, 여기 화요일이다. 그러면 복습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당연히 복습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 여기 1, 편에서 A 다 올게요. A, B, C, D다. A 복습해야 되고 B 복습해야 되겠죠, 그죠? A, B 복습하고 C, D 복습하고, 그죠? 그럼 이게 계속 누적적인 복습이에요. 누적적인 복습. 근데 4주차입니다. 4주차 A, B, C, D, E, F 복습하고 그 다음에 A부터 A, B, C, D까지 복습해야 되죠. 그죠? C, 이걸 C라고 해요. 이거 C, A, B, C, D라고 할게요. D. A, B, C. 근데 여기 보시면요. 요거 앞에 복습하는 거는 가능하면 20분에서 30분 정도. 20분에서 30분 정도로 20분에서 30분으로 끝내십시오. 이게 수요일하고 목요일 말씀드린 겁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 수요일하고 목요일을 복습할 때 전주에 했던 것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번 주 거 복습 들어가는 거예요. 전주에 했던 거 살펴보고 이번 주 거 복습. 전주에 수요일 목요일 그래서 2주차다. 2주차 수요일 날 교육심리 1 복습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 복습하기 전에 교육과정 지난주 거 간단하게 20, 30분 정도 복습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주차 때 요 두 개 들어가야 되는데 지난주 거 1주차하고 2주차 간단하게 20, 30분에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A는 10분, 뭐 B는 20분 이렇게 들어가겠죠. A는 공부 많이 했으니까 그동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양이 많아지죠. 많아지면 소화할 수 있으면 어떤 30분 안에 끝내야 돼. 무조건 얘는 30분 안에 끝내야 되니까 이게 좀 벅차다 싶으면 어떡합니까? 하나 떨구는 거지. A 떨구고 B, C 가능하면 그냥 하고 이때 욕심을 부리면 안 돼. 이때는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요. 빨리빨리 읽고 넘어가야지. 안 그러면 외워야 되겠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빨리빨리 읽고 쭉쭉쭉쭉 눈에 바른다 그러지. 쭉쭉쭉 넘기면서 그냥 빠르게 여기는 제대로 복습하시되 얘는 10분에서 20분에서 30분 정도 간단하게 보는 거니까 빠르게 읽고 넘어간다. 빠르게 쭉쭉쭉쭉.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 번 이제 무한적으로 복습하게 됩니다. 자, 5주, 6주, 7주, 8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카페 보시면 이제 그 다음 카페가 있는데 다음 카페 그 질문은 이제 직접적으로 여기서 저한테 하셔도 좋고요. 카페 질문 남겨도 좋습니다. 카페에 남기면 이제 그 등업할 때 수강하시는 선생님들은 그 강의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그 우수회원이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우수회원으로 등급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인강생 첨삭입니다. 인강생 선생님들은 그 다음 카페에 그 별도의 그 1, 2월 교육과정 논술 연습이라는 게시판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쪽으로 올리시면 됩니다. 이름 쓰시고 그리고 제출하실 때는 이제 직접 손으로 써서 이미지 파일이나 PDF 파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글자 좀 잘 보이게 올려주셔야 될 거예요. 요거 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제한된 기간 안에 올려주셔야 되지. 그 이후에 올리시면 이제 첨삭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기간을 그 공지사항을 잘 보시고 올려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2주차 때 다시 한번 안내 그 첨삭 과제가 나가면서 안내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그 수강생 합격 카드가 있죠. 요거는 이제 직강생 또는 직영상 선생님들한테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거기 일단 쉬는 시간에 요 앞에다가 교탁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 지경상 선생님들은 그 지경상 앞에 교탁 옆에다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스터디 신청 밑에 보시면 스터디 신청과 관련해서 일반 스터디 조직 신청한다, 신청하지 않는다 좀 체크해 주시고요. 팀원이 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이제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응시 지역, 응시 전공, 기타 사항 요거 서술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스터디는 1차 스터디는 그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 있죠. 학습의 어떤 그 선호도에 따라서 스터디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스터디 하시고 혼자 공부하는 걸 선호하시면 혼자 공부하시면 돼요. 누군가가 함께 이제 공부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혼자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혼자 공부하는 거 좋아해요. 같이 이렇게 이렇게 이제 토의하면서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선생님들은 스터디 하면 되고,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스터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스터디는 이렇게 하세요. 스터디는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정도 보시는데 가능하면 30분 안에 끝낸다. 30분. 스터디는 30분으로 끝난다. 스터디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내용을 얻고자 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공부한 내용을 같이 한번 점검해 본다라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 들어요. 그래서 스터디 하기 전에 미리 이제 뭐 여러분 각자 이제 스터디 방향 같은 거 뭐 설정하시면 좋겠는데, 이 기본적인 방향을 이렇게 설정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주에 공부한 내용을 미리 공부하고 오는 거예요. 그 페이지 수 정해서 여기까지 우리 공부해갖고 오자. 공부해갖고 오고 그 다음에 와서 오기 전에 문제를 한 세 개 정도씩 만들어 오자. 3개 정도씩. 그 문제 만드는 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사례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사례가 만들기 어렵죠. 1, 2월에 사례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만들 수 있으면 한번 만들어 보고,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적어 오세요. 그냥 예를 들어서 타일러 교육과제 개발 모형의 장점 둘, 단점 둘을 말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섞어서 제비뽑기식으로 뽑아서 말해보는 거죠.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말해보면서 점검해보는 식으로 그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공부하면서 좀 어려웠던 내용에 대해서 함께 토론해보는 거. 이 내용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자라든지, 그 다음에 각자 사례 한두 개씩 생각해. 예를 들어서 중요한 내용 중에서 나는 요거와 관련해서는 이런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 이런 사례 예를 적용시켜서 뭐 장단점 이렇게 장단점 찾게 하는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식인 거예요. 사례 생각해 오기. 다 생각해 올 필요는 없고 몇 개 정도 생각해 와 서로 공유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공부한 내용을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간단한 문제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려웠던 내용 다시 한번 토론하기. 세 번째, 사례 한번 말해보기.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가능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훑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정도 범주 안에서 이렇게 제비뽑기식으로 랜덤식으로 해서 30분 안에 끝내자. 결국 스터디는 내가 공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훑어나가자, 이건 아니에요. 짝 스터디 하시는 선생님도 있어요. 짝 스터디는 뭐 2명이서 하니까 간단하게 이제 서로 질문 주고받고 할 수 있으니까 짝 스터디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각자 선호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터디를 조직할 때는 제가 볼 때 이제 가장 먼저 보는 게 이제 응시 과목하고 응시 지역. 어떤 과목이냐, 어떤 지역이냐. 그다음에 세 번째, 시험 경력, 초수냐, 지수냐.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주로 이제 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스터디 조직 신청 있죠. 거기에 같은 지역을 원하는지, 전공자를 원하는지 뭐 등등. 그것도 이제 부차적으로 고려하고, 요 희망 사항은 반영될 수도 있고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딱딱 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가능하면 이제 응시 지역을 먼저 보여. 같은 지역에 집어넣어 주려고 가능하면. 왜냐하면 1차 합격하고 2차 같이 가는 게 좋으니까. 어떤 선생님은 이제 서로 그 팀워크가 잘 맞아서
2차까지 잘 가서 모두 다 합격하시는 선생님도 봤고요. 어떤 선생님도 팀워크 잘 안 돼서 중간에 깨지는 선생님들도 봤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운이죠. 예, 스터디가 운도 있어요. 예, 좋은 사람끼리 만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거기에 이제 스터디 조직 신청해서 기타 사항에 성실하신 분, 뭐 착실하신 분, 희망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그분이 성실한지 착한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다 그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넣으셔도 저는 그걸 반영할 수가 없어요. 예. 됐습니다. 다음 오픈형 사례 연습 자료 있죠? 이따가 나갈 겁니다. 자, 그리고 형사평가 있죠? 교육과정 형사평가. 저 보시면 거기 앞에 주요 쟁점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만은 꼭 알고 가자. 이게 중요하다. 이게. 옆에 보시면 체크 표시되어 있죠?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 거기 올해 거기 그 경험 중심 가운데 보시면 경험심 교육과정, 개념 장단점, 학문 중심 교육과정, 지식의 구조, 조직 방식 있잖아요. 그죠? 이게 올해 문제잖아. 2023학년도. 틀리신 분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쉬운 거를. 경험 중심에 장단점 올해 물어봤거든요.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내용 선정, 지식의 구조, 내용 조직 방식이 뭐냐? 이게 지금 답은 없지만 교육과정 조직 방식은 나선형 조직 방식이거든요. 이거 몇 번 문제도 몇 번 풀어봤는데 이상하게 나선형 조직 방식을 책이 없으니까 나선형 조직 방식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강조했어요. 몇 번. 이 교육과정 조직 물어보면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 조직 그러면 무조건 나선형 들어가라고. 나선형. 이 강의를 안 듣고 책으로 보신 분들은 모르지. 왜냐면 책이 없으니까. 근데 모의고사 보면서도 자꾸 실수하길래 왜 엉뚱한 내용을 쓰냐고. 나선형 교육과정 조직 방식 무조건 나선형 쓰라고. 근데 또 시험장 가서 그렇게 안 쓰시고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여기 보시면 체크해놨잖아요. 그죠? 이거 예외 없이 다 나온다 그래서 예외 없이. 그러니까 내년에 또 중요한, 만약에 또 나올 가능성은 좀 약하죠. 나온 다음에 이제는 뭐가 나오냐면 지식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물어본다든지 장단점을 물어본다든지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3, 4, 5는 여기에서 조금 더 보충이 되면 몇 개 더. 예. 어쨌든 요거는 필수적이다. 체크 펴놓으시는 거. 예.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거 1, 2월 하고 바로 시험장에 가서 공부 어느 정도 되면 보라 그러면 한 최소 18점 이상은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18점 잘하면 20점 나올 수도 있고. 요것만은 꼭 알고 넘어간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교육과정 개발해서 이제 쭉 나와 있죠. 단독 과제형으로 쿠렐의 현대적 의미를 제시하라, 좀 내용 선정, 조직에서 활용 가능한 기본 원리를 각각 제시하라. 이거는 복습 용도로 이제 쭉 한번 보는 거예요. 복습 용도로. 굳이 크게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것만 딱 보고 이제 한번 대답해 보는 식으로 복습 용도로 한번 예를 들어서 지하철 타고 이제 어디 이동한다. 그러면 이거 딱 보고 말해보는 거죠. 이거 2번 문제 안 떠오르는데? 그럼 이제 어디 도착하자마자 바로 찾아보는 거지. 이렇게. 어쨌든 이것도 성서평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앞에 있는 거. 이것만은 꼭 알고 가자는 거는 반드시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싱킹맵 있죠? 싱킹맵 보시면 이거는 아마 이제 여기 별도로 비치된 거 여러분들한테 주신 것 같아 보니까 직영상 그 온라인 선생님들 아마 못 받을 것 같은데 이거는 왜냐면 여기 학원에 비치되어 있는 거라서 온라인 선생님들은 그 PDF나 뭐 이런 걸로 아마 받지 않을까? 제가 이거 드리진 않았거든요. 이거 안 드렸어요. 수업 자료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 있더라고. 여러분 받으셨더라고. 그래서 학원에 비치된 거. 여기 보면 이제 그 띵킹 맵이 있잖아요. 요것만 딱 보고 이제 내용이 떠오를 수 있도록. 지금은 안 그렇지만 항상 옆에 놓고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 내용이 떠오르게 되죠. 이렇게 옆에 놓고 항상 구조를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내일은 그 이제까지 기출문제 자료 드릴 겁니다.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OT 마치도록 하고 조금 쉬었다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쉬겠습니다.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